네, 우선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 오만과 독선, 특권 계급을 위한 정치가 극에 달해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과잉 수사, 그리고 언론 길들이기, 그리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힘 있는 혹은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4년간 맨 앞에서 싸워왔고 그에 대한 적임자라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 우리 장안구를 위해서는 장안구 변화의 토대가 되는 지하철 착공, 그리고 영화동, 연무동 문화 규제 등 여러 기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기초 위에서 장안구의 새로운 변화, 더 큰 장안, 미래 장안을 만들 수 있는 경험 있고 실력 있는 검증된 일꾼으로서 제가 장안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안 주민의 수건 사업이던 지하철 착공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동탄 인덕원선 2개 지하철역,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2개 지하철역, 장안에 4개의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원발 KTX 그 용역 예산을 확보했고, 또 군공항 이전에서 그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그런 용역 예산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원 화성 500m까지 문화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장안 주민들에게 한 10만여 분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당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장안은 지금까지 서울로 드나드는 관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이제는 장안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교통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장안에서 KTX를 통해서 전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시고, 또 장안 자체의 트램을 통해서 지하철역 상호간, 그리고 수원 화성, 스타필드, 만석공원, 또 전통시장을 연결짓는 그런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는 교통혁명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혁명인데요. 아까와 같은 지하철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정자 천천지구가 노후 계획 도시로서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된 단지인데, 노후 계획 도시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20년 이상 된 전자 천천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최소 3년 이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대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말로 장안이 새롭게 리모델링 혹은 리뉴얼되는 그런 도시혁명의 기반이 갖추어져서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혁명인데요. 저희 장안은 출산율이 0.65입니다. 그리고 노인 비율이 18%에 달하는 정말 저출산 고령 지역의 대표적인 곳인데, 저희가 저출산 고령 대책 특화지구를 장안에 둠으로써 출생에서부터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를 해야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시범단지를 장안에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또 교육, 양육, 그리고 청년, 결혼, 그리고 장년, 노년까지 고 생애 주기에 맞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장안에 실시하도록 해서 이 성공적인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서 인구 절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장안에서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미래혁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22대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장안 주민에게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부 2년간 무너진 민생, 또 경제, 또 민주주의, 또 국격, 또 더 나아가서는 안보까지 이 무너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22대 총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장안 주민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현장에 다녀보면 많이 격려, 지지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까지 이렇게 표출하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장안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선용 마구잡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R&D 예산을 4조 6천억 삭감해서 연구하는 학생들, 또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졸업생의 절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틀어막고 끌려나가는 그런 정권의 모습을 볼 때 단순한 총선용 공약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제가 4년 동안 민주당과 함께 이뤄내온 장안의 새로운 변화의 토대 위에서 정말 더 큰 미래의 장안을 꼭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장안 주민들에게 확신을 줌으로써 반드시 총선 필승의 계기로 또 시작점으로 꼭 삼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문제 제기는 세 가지 측면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사기, 부수 조작으로 인한 사기 범죄, 그리고 부수 조작으로 인한 보조금법, 부당한 보조금법을 탄 그런 범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 사실은 이제 편집 지국에다가 이제 무가 지수를 줌으로써 공정거래 행위를 위반한 세 가지인데, 정말 아쉽게도 사기 범죄와 공정거래 위반죄는 무혐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법 위반은 그거는 다행히 인정이 되어서 45억 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다시 만약에 22대 국회가 제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언론의 생태계를 좀 더 공정하고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미디어 바우처법을 꼭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께서 정말 좋아하고 또 공정하고 또 유용한 언론에 본인이 가진 바우처를 드림으로써 좀 더 언론의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그 법을 한번 꼭 통과시켜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안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 속에서 망신당하는, 또 일본에게까지 굴욕적인 행태를 보였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계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백 수수를 보도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이렇게 망신당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켜오고 어떻게 이뤄낸 그런 나라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또 경제입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또 6위권까지 올라갔던 여러 가지 저희 좋은 지표들이 지금 10몇 위까지 추락하고 있고, 무역 수지는 거의 200위권이라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민주주의와 경제 성과의 토대,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와의 연대, 이런 것들을 지켜낼 만한,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총선이기 때문에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국민께서 지켜오셨던 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